자,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최근에 반응이 나온가 싶더니 또 약간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약간 좀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시장이 약간 눌림목을 줬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이 분위기를 이제 약간 반전시키는 데는 이제 한 1주, 2주 이렇게 소요가 되겠지만 훨씬 더 내용 면에서는 좋은 전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2차 전지가 약간 약세를 보였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반도체, 바이오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머니들 이런 쪽에서는 반도체를 끌고 바이오를 미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글로벌 빅머니는 반도체를 끌고 바이오를 밀까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은 업황 회복 지연이 일단은 완화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반도체 업황 개선이 과시해야 된다. 이런 기대감이 공감대가 대부분의 투자자들께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때는 대형주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세 번의 이제 업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때는 바이오 대형주들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대형주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바이오주들이 좋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바이오는 이미 시작이 됐지만 바이오 대장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굵직한 종목들이 움직인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이게 이제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삼성전자의 어떤 시총 사이즈를 보면 해년마다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장 크고 또 바이오로직스, SDI, 물산, 생명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는 약간 좀 이 시총 사이즈가 좀 적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달을 거듭할수록 이렇게 시총 사이즈가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제 삼성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데 자, 삼성 그룹주들이 왜 이렇게 좋아지고 또 반도체 업황은 왜 이제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냐면 일단 그동안에는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증폭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메모리 가격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단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메모리 가격인데 그동안에는 재고가 많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됐죠. 이제 재고를 많이 조절을 하고 앞으로 이제 경기가 그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점차 이제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IT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수요가 개선이 되면서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또 메모리 조정도 잘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3분기에는 디램 출하 가격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뭐 시장이 안 좋고 또 투자자들이 이제 가처분 소득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 바꿀 거 한 해 더 쓰지 이런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수요는 점차 늘어날 수 있고 또 PC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공급자 우선 시장이 됐기 때문에 ASP도 이제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 분기를 거듭할수록 실적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새로운 먹거리가 뭐냐면 HBM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는 이제 재편이 됐어요. 재고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업황 회복이 되면서 이제 메모리 쪽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뭐냐 이거죠.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걸 원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HBM이죠. 그래서 HBM이나 선단 공정, 어떤 새롭게 시장을 할 수 있는 선단 공정 이런 부분에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집중을 할 겁니다. 최근에 삼성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HBM3를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이제 10월 달부터 형성이 됐었는데 웬걸 수요를 따져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야, 지금 삼성 안 될 것 같아. 이재용이 2.5D 끼워서 준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수율도 안 나오고 안 되겠어. 그래서 SK 하이닉스 불러 그래가지고 최고 경영자들끼리 이제 입을 맞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삼성이 조정을 받았지만 삼성은 어느 정도 HBM 고객사를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삼성이 뛰어들어서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이 지금은 이제 HBM에서 그 SK 하이닉스에 좀 밀리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3E를 출하할 예정입니다. 5세대 제품을. 그래서 삼성도 HBM 쪽에 보폭을 넓혀가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삼성이 그동안 못 올라갔던 게 뭐예요? 오너 리스크죠. 우리는 이제 오너 리스크를 생각이 안 하지만 선진 시장에서는 상당히 최고 경영자의 어떤 오너 리스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재용 회장의 결심 공판이 17일 날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부당합병이나 회계부정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삼성물산이 이제 제일모직 합병하면서 어떤 분식회계를 하고 또 과도하게 어떤 법을 벗어나는 부당합병을 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이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나 또 장충기 또 뭐 또는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양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면죄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친기업적으로 뭔가 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무난히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오너 리스크도 마무리되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삼성 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물산이나 또는 이제 삼성이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야 우리가 전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먹거리가 뭐겠냐. 이렇게 하는 게 바이오 쪽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좋아요. 뭐 CMO, CDMO 쪽에 매출이 이제 3분기 기준으로 분기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이제 1조 원을 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캐파도 증설하고 글로벌 빅파마들 뭐 화이자나 노바틱스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장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는 이런 호실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2차 전지들 공매도 쇼커버링을 떠나서 숏스키즈까지 나왔죠. 쇼커버링은 그동안 공매도 쳐놓은 것을 이제 환매수하는 걸 의미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보다가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는 게 이제 숏스키즈죠. 그러니까 우리 번트 될 때 보면 1점을 내기 위해서 스퀴즈 번트를 대잖아요. 그런 숏스퀴즈가 이번에 이제 2차 전지에 발생을 했어요. 근데 2차 전지가 사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요 당장은 안 돼요. 앞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완화됐고 또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자회사 상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번에 막상 이제 그 해보니까 이제 신규 상장하려고 해봤더니 공모청을 받았는데 상당히 좀 미달하죠. 시장의 기대치보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아직은 좀 겨울이다. 다만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지지율이 높아지게 되면 화석 연료를 많이 주장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당연히 2차 전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당장은 이제 2차 전지 쓸 사람 다 썼다. 그리고 더 이상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그랬어요. 그 테슬라가 조정을 받을 때 보면 테슬라가 또 트윗을 인수한다. 이것 때문에 엄청 조정을 받다가 어느 순간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좋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 단적인 얘기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새내기주들 이번에 이제 오늘 상장해서 하는데 새내기주 4총사 중에서 반도체하고 바이오만 웃었다고요. 그 잘 나가던 AI 그리고 우주항공 이런 쪽은 다 고배를 마셨는데 반도체나 또는 그 바이오주들은 강한 움직임이 났어요. 이게 바로 시장의 큰 바꿀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바이오 계절은 이미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체감을 못하고 있어. 그건 뭐예요? 바이오 대형주들이 잘 안 움직였기 때문인데 이제부터는 바이오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필두로 치고 나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인데 셀트리온은 제가 말씀드렸죠. 합병 가치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일시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재고 자산이 소진이 되고 마진율이 좋아지게 되면 일본의 그 무라타 제작소가 자사 그 판매 법인을 이제 흡수 합병하면서 실적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의 계절은 이미 오고 있고 정당화된다. 근데 이제 이걸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정부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건 저 관심 없고
다만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이야기죠. 친기업이죠. 삼성에 면제비를 주고 그 셀트리온 그룹주도 그동안 공매도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분식회계 문제죠. 근데 이 분식회계를 딱 일단락 시켜줬잖아요. 그리고 제 판단컨대 바이든이 분명히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서 2차 전지를 괴롭혔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이제 세부 법안이 나오면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중국하고 협력도 하고 어떻게 하지만 물고 물리는 국제 정세 속에서 혼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바이오 쪽에 보면 이번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전략 그리고 미국의 목리죠. 항상 중국이 있으면 여기 파키스탄과 또 인도와 중국의 접경 이게 이제 카슈미르 지역인데 원래는 이제 파키스탄하고 둘이 이제 영토 분쟁을 했던데 중국이 파키스탄의 원자력도 좀 핵도 지어주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숟가락 하나 던져서 지금 이쪽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야 인도한테 그럼 너가 인구도 많으니까 중국에 한번 대항해보 하면서 우리가 공장 다 옮겨줄게 했더니 이 녀석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사서 이걸 정제를 해서 또 유럽에 팔고 이런 이제 쓸데없는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도 자꾸 중국에 줄대지 말고 우리한테 한쪽으로 통일해 이런 입장이잖아요. 미국은. 근데 우리는 경제 3분의 1이 중국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 눈치를 안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눈치를 살피고 있는 우리 한국한테 그쪽으로 서지 말고 줄 이쪽으로 서 이렇게 해서 세 나라를 잡을 수 있는 게 바이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료의약품을 2025년도까지 30%를 미국에서 생산하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그 2차 전지 이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안 되겠구나. 우리 바이오 쪽을 집중해 보자 해서 이제 바이오 쪽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죠. 예, 우리 정부는 글로벌 빅파마를 2개 정도 만들어 보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만들어 보자. 야 모더나 봐라. mRNA 백신 가지고 대박을 냈지 않냐. 그러면 저는 이 관심주가 못 따고 있어요. HLB 이런 종목이라 했죠. 근데 이제 HLB나 이런 게 이번에 그 FDA 간암 치료제 승인을 받거든요. 임상 산상 끝내고 신약허가를 신청했는데 중간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바이오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특히 학회가 이제 하반기도 준비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블록버스터급 신약 또 글로벌 빅파마 그 다음에 원하는 게 좀 의료기기 수출 요건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의약품 관련주들이 이제 그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상반기에 올라왔다면 하반기 때는 이 임상 수출하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세부 법안이나 이런 인플레 감축법처럼 바이오 세부 법안이 원료의약품 생산하는 세부 법안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 요때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화끈한 재료는 기술 수출 이겁니다. 임상 데이터가 좋게 나오든지 기술 수출이 발표가 되든지. 근데 이제 하반기 때 학회가 어느 정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1월 달에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단 말이에요. 요때 기술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세 종목을 꼽고 있어요. 하나는 알테오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저는 밑에서 제시드려 가지고 한 90% 상승을 했어요.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다. 그래서 제가 요때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이제 요런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앞으로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를 노려라. 그리고 기술 수출이 가능한 종목을 노리고 그다음 파이프라인 가치가 탄탄한 기업을 노리시라.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하나 찍어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시장이 요즘에 좋지가 않아서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하나 딱 콕 찍어드릴 테니까 오시면 좋은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이 가능한 기업 그리고 임상 데이터가 화끈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지수는 이제 반도체가 끌고 바이오가 밀고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하락장 지수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개별 테마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좋아진다고요.
그 테마 장세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게임주들이 움직였죠. 야, 뭐 공매도 금지 주인공은 나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좋아요. 실적이 좋아지고 또 그 신작 기대감이 좀 좋아지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면서 증권가에서 상향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거지것대로 믿지 마세요. 자, 이 게임주들 다 거래도 없던 거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빵 띄워서 가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항상 하는 관행이 그래요. 증권 기관들이 통상 노리는 게 뭐냐면 수익률 게임을 할 때 증권주, 게임주를 노려요. 그래서 게임주와 증권주를 노리게 되는데 이 게임주를 샀다가 항상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요. 그리고 갭상승을 해서 띄우면 개인 투자분들은 와 하고 쫓아가는 거죠. 거기다 대고 때려요. 나쁜 XX죠. 우리는 거기에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이제 앞서 나가는 전략을 드리는 게 전데 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는 게임주들을 볼 때 분명히 기관들이 노리는 게 게임주나 증권주가 되니까 게임주들을 한번 요게 나오면 요 종목을 하십시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게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관련주들이 많죠. 뭐 각종 동물 가축 그 질병이 나오고 또 사람에게도 이제 폐렴이 확산이 되고 있죠.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이 이제 중국에서 확산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옮겨온다고 하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양봉을 세웠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질병청이 이제 22일부터 28일까지 마이크로 플라즈마 이제 폐렴 환자를 좀 파악을 해봤더니 작년보다는 2.5배 정도 증가를 했다. 그렇다면 요즘 세계가 하나 아니냐, 금방 우리에게 확산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걸리게 되면 주로 이제 9살이 5살에서 9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된 게 메가 ECS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치료제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혹시 이제 폐렴이 걸리게 되고 이게 좀 과해지게 되면 인공호흡이나 이제 환자 감시 장치를 판매하는 메가 ECS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더스 같은 경우에는 위드스에서 이제 판매하는 레보플록사신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 플라즈마 유효균종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이 두 개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나머지 뭐 BC월드 제약이나 국제약품은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BC월드는 좀 약해요. 대한뉴팜이나 좀 약하고 또 이게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이제 대화제약도 조금 더 세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테마가 하루천하, 3일천하로 끝나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신경제에 각광받는 재테크 수단이지만 분명히 누구는 돈을 잃어야만 누구가 돈을 따는 제로생 게임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시장이 주는 대로 오늘 무슨 테마가 형성되니까 쫓아가고 또 테마가 형성되는 초기에는 못 잡고 한 방, 두 방 나오면 또 추가 상승 나오겠구나 따라 붙어요. 그러다가 물리고. 근데 대부분 테마는 하루에서 3일로 끝난단 말이에요. 많이 안 돌려요. 왜냐하면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세력들도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 안 좋고 또 대주주 양도 차익 문제도 있고 연말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걸출한 테마는 안 날린다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적은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투자자들이 그걸 쫓아가면 모조리 물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위더스 제약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상한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한가가 아까 좀 풀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좀 차익 실현하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선침해하고 이런 흐름이 더 중요하겠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형성될 수 있는 건 저건 이제 하루 이틀 2, 3일 더 가능할 테고 2.8 분쟁이 가속화가 되면 드론 관련도 뜰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스라엘 지상군이 하마스 본부에 의심이 되는 요 최대 병원 앞에 진격했다. 병원 밑에다가 하마스 본부를 이제 설치해놨다. 이스라엘의 주장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타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자 지구의 공격이 이제 강해지다 보니 이제 드론으로 이제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 피해가 이제 이렇게 된 모습인데 지금 다른 곳에서는 휴전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한번 혼내주겠다. 뭔가 결정을 내겠다. 그래서 가자 지구를 완전히 좀 하마스를 빼내고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이제 새로운 자치 단체를 이제 설립하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이제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공세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야 그러면 이스라엘 공세가 강해지면 확전은 불가피하지 않냐? 제발 좀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란이나 서방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항모 전단을 2대를 띄워놓고 여차하면 이제 공격을 해주려고 하고 또 하마스는 소련제 이제 또 탄도 미사일을 또 준비해서 이 요격을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전면전으로 치달은 것은 서로가 부담스러워서 안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에서 그 드론 공격이 심화되고 그래서 안티 드론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쪽은 정부의 그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서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JCN 시스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 분쟁이 가속화가 되면 이제 드론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종목이 또 뜰 수 있냐면 이거 아이언돔 관련주가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돔이 이런 모양이잖아요. 하마스가 이 발사하게 되면 이걸 이제 요격하는 그런 체계를 이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북한의 장사정포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는 이걸 요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 한국형 아이언돔도 고민했지만 결국에는 저기서 로켓을 발사하면 이게 센서가 감지해서 이걸 이제 지상에서 요격을 하는 그 시스템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발사하는 게 80만 원이라면 요격하는 게 10배 정도 비싸요. 100배 정도. 그래서 요격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요격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LI 넥스원을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나 TV에서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양봉을 싹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양봉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기업이 LIG 넥스원이고 또 LIG 넥스원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이 스텔스 물질이다. 이거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발견했다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움직였잖아요. 사실은 여기하고 같이 스텔스 물질을 개발한 기업이 바로 이 LIG 넥스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LIG 넥스원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양봉을 뽑아 올렸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의 이제 움직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급반등이 나오려다가 또 다시 이제 제자리 걸음을 만들고 있는데 자, 이런 조정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되든 크게 한 방을 먹고 싶다. 이게 모든 투자자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고 지금도 그걸 이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그렇게 못한다면 상당히 뒤처졌다고 보시면 돼요. 발걸음을 재촉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매일 먹고 크게 먹을 수 있냐?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페리엄이 도진다 그러면 페리엄, 또 스텔스 물질을 개발했다 그런 그런 종목들 미리미리 선침해하고 이런 게 좋겠죠. 그리고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기업들을 이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하면 좋다. 그래서 매일 먹고 크게 먹자.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돈이 많이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많이 물려 있거나 많이 쪼그라들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1,000만 원만 가지고 매일 10%를 목표 수익률로 잡고 해요. 어떨 때는 7%도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5%도 될 때도 있겠죠. 평균 10%를 내면 얼마입니까? 한 달이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생활비를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한 500이면 생활비, 품위 유지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한 1,500 정도를 한두 달만 모아요. 그러면 이게 3천이고 5천이고 되죠. 저는 실제로 4천만 원을 한 4억으로 3, 4억으로 불린 분도 봤고 저희 고객 중에 5천을 투자해 가지고 10억 가까이를 불린 분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종목을 하나 만나면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게 억 단위가 몇천 단위가 억 단위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억 단위를 이제 한 번만 더 굴리게 되면 2억 5천 가지고 50억, 100억을 만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 보시죠. 최근에 시장이 이제 여기 양봉이 계속 몇 개 생겼는데 그대로 썼네요. 저는 이제 시장 급락할 때 수익 하나를 찍어서 하나 마이크론 제시해 드렸어요. 그게 3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게 90% 올라갔는데 이거 후속주로 제시해드렸는데 뭐 한 53%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수익주를 하나씩 찍어드리는데 알테오젠 후속주 급등 나오고 또 이거 후속주 하나 마이크론 잘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이런 것들을 뭐 이제 100%도 안 됐는데 한 70%일 때 한 5천씩 되면 이게 한 200% 올라가면 강력한 수익률이 나온다고. 그래서 5천 투자해가지고 몇 개 계좌를 운영해가지고 1,500% 수익을 내는 분이 5천 투자해서 10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보시면 100만 원일 때 2억 5천 투자해가지고 50억을 벌었죠. 자, 이런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매일 먹을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이제 리포트인데 증권사 리포트처럼 방정한 양식이죠. 제가 유일하게 이제 쓰는데 4년을 넘게 쓰고 있어요. 여기에는 시황, 테마, 섹터 다 있고 그다음에 공략주가 세 종목 있어요. 하락 출발한 건 제한 거, 그다음 플러스 출발하는 건 이거.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제 15전 15승 지난주에 그랬는데 지난주에 이제 뭐 5일 동안에 매일 12%를 경험했다. 이제 지난주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 매일 10% 이상 먹으니까 이제 5%는 양이 안 찬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제 이분은 이제 워트로 45% 수익을 내고 퓨리그 10% 냈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이거 보여드렸을 때 보면 안 움직였던 게 뭐였냐면 경남제약 안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노을도 안 움직였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했나 보세요. 상승 초기의 걸 제시해 드리니까 경남제약이 연속 상한가가 기록했고 노을도 35%나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어요.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좀 올라갔었죠. 자, 그럼 이제 최근에 2주 동안에 제가 매매를 이제 이 리포트를 통해서 종목들의 이제 승률을 보면 승률은 거의 97%예요. 그러니까 10중 8구는 올라간다. 그럼 종목당 평균 수익률은 얼마나 되냐? 한 15%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면 두산 테스나 10%, 또 이 대성 미생물은 순간 좋은 자리에서 준상한가, 그 다음에 또 이런 21%, 뭐 13% 이런 흐름이 계속 나와서 2주 동안 승률 97에 종목당 승률 12가 됐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도 보면 위더스 오늘 상한가 기록했죠. 상승 초기에서. 그리고 어제는 모비스가 이제 한 15% 올라갔는데 눌림목에서 살아해서 오늘 급등이 나와서 때려주는, 이렇게 바로 시장을 앞서 나가는 거죠. 추격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제는 어제는 이제 ADM 코리아가 상한가를 또 기록했고, 그 다음에 그제는 이제 삼화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래서 이번 주 상한가가 3개나 나왔고 준상한가는 이제 대성미생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리포트를 8시 10분에 보내드리고 하나 공략해서 찍어서 공략하고 올라가면 고점에서 차익 실현. 근데 거짓말처럼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9시 12분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문자를 드렸죠. 근데 여기가 딱 고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하루에 21%를 먹는데 가장 저점에서 사서 가장 꼭지에 팔 수 있는 이런 신묘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도 이제 한 13% 나왔고, 지난주에는 좀 안 움직였는데 경남제약이 하루 이틀 만에 또 상한가를 기록하고 급등이 나와서 이제 문자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뭐 애니눅률, 또 퓨릿, 그 다음에 반도체 올라간다. 이건 이제 처음에 여기서 해드렸는데 슈팅이 나오죠. 안전할 때 사서 급등 나오면 팔고, 이게 이제 30 뭐 이렇게도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연속 상한가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경우 지난주에 상한가가 지금 계속 두 종목 나오고 이번 주는 상한가 3개, 준상한가 하나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그게 바로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보면 뭐 전쟁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건 이제 30, 40% 가까이 됐겠죠.
그리고 뭐 보통 한 10%, 30%는 잘 발굴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욕심 안 부리고 상한가를 가든 말든 나는 10%만 목표적으로 잡고 간다 그러면 16도 나오고 10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한 빚이 한 5억 있는데 2억을 갚았대요. 리포트로. 그래서 리포트 종목으로 뭐 15, 10 오늘도 챙겼다 하면서 고맙다 하시는데 일주일 만에 한 2,100도 챙기죠. 그러니까 리포트 종목으로 버는 게 일이 아니죠. 그리고 크게 올라갈 거 베팅을 해서 스윙 종목 공략하는 거. 이거 리포트 종목 일주일 수익금. 그리고 한 2주 했더니 한 4,600을 벌었다. 1,0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해요. 많은 돈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 43%도 나지만 뭐 리얼하게 5%, 6%, 9%. 그러다가 이제 시장 분위기 좋으면 32, 28, 24, 24, 28 근데 또 2% 먹을 때도 있고 1% 먹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기다리면 9, 2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2,200을 벌었다 또는 뭐 이렇게 보니까 흥구석유 뭐 130%까지 갔지만 1,800 이거 50% 500, 48% 400 이건 이제 500, 300 이런 것들이 계속 불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뭐 5천을 버는데 많은 수익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10에서 20만 나오면 이런 건 금방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뭐 2,800도 벌었다. 6개월 만에 2,000도 벌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어려운 장임에 맞습니다. 근데 이런 장에도 매일 먹고 또 이런 장에도 수익 종목으로 대박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많이 시장에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신 분께는 이렇게 일주일 체험권을 해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좀 강하니까 일주일 체험권을 선발을 해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참석하셔가지고 일주일 체험권 얻어가시고 안 좋은 종목 있으면 제가 좋은 종목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종목으로 교체하십시오. 자, 투자금이 많이 쪼그라들어도 좋습니다. 나에게 종목이 많이 물려 있어도 좋아요. 딱 1,000만 원만 가지고 매일 먹고 크게 먹자. 그래서 나중에 하루에 1,000만 원이면 뭐 한 달이면 2,000원 정도 되니까 생활비, 품위주비 쓰시고 한두 달 모아서 대박 종목에 베팅을 해서 크게 한번 먹어보는 전략을 꼭 배워가십시오. 감사합니다.